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4.19 혁명 또는 4.19 민중혁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4.19 혁명은 1960년대에 발생이 됐죠. 이런 이 4.19 혁명의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장기 집권에 들어선 어떤 이승만 정권은 정치와 경제에 많은 위기에 몰리고 있었죠. 자, 1950년대 한국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제가 사진을 올려봤는데요.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이 우리 한국의 원조 물자를 갖다 그동안 공짜로 주었던 원조 물자가 또 크게 줄고, 그리고 또 뭡니까? 유상 원조로 바뀌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원조액이 줄고 또 유상 원조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는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자,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잃어버린 이 실직자, 이런 실업자 수가 이때 당시에 약 420만 명이었다는 거죠. 자, 이 420만 명이라는 수치는 이해할 수 있는 인구의 약 38% 정도가 되는 아주 엄청난 실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1948년도 8월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의 어떤 이 정권은 어떤 친일파 또 극우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런 정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오랜 독재의 실증을 낸 국민들은 당연히 이런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어떤 이 소위 폭력 또 불법 법을 갖다가 막 계약하고요. 그리고 또 반공 이데올기를 무기로 해서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웠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 안팎에서 불만은 깊어가고 또 이승만 정권을 한번 갈아보자는 얘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다 보니까는 곧 닥칠 1960년대에 있었던 1960년대 60년 제4대 대통령이죠. 또 부통령, 정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도저히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승만 정권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부정선거에는 없었던 것이죠. 자, 애시당초 이 이승만 정권은 처음부터 이런 이 부정선거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꺼림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보시는 거죠. 선거를 관리했던 이 내무부는 이렇게 지침을 내리죠. 사할 사전 투표, 또 그리고 3인조, 또 9인조 공개 투표, 또 자유당 후보 투표율 80% 이상 확보, 이러한 부정선거의 이 방침을 마련하고 이제 이렇게 시행하였죠. 자, 이러한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때 당시에 내무장관 최인규였죠. 자, 이 최인규 내무장관은 각 시도의 경찰국장, 서장, 군수 또 이런 사람들 날마다 불러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비상수단을 쓰더라도 반드시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을 당선시켜야 된다. 당선시키도록 해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당선시키면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지마. 징역을 가도 내가 징역을 가고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을 테니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부정선거를 하라라고 독려를 했죠. 자, 결국 이 최인규 내무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콩밥과 징역에 그치지 않았죠. 즉 3.15 부정선거에 주범을 해서 결국은 처형을 당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이제 이런 3.15 부정선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한성여중 이 진영숙이라는 여학생 사진이 나오고 밑에는 중고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지금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플래카드 들고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을 했던 그야말로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때 당시에 연출이 되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 한성여중 진영숙 양이 이때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19 때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길이 어떠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저와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데모하다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십시오.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해서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전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어요. 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런 글을 썼던 거죠. 결국 이 14살의 어린 학생은 4.19 혁명에 참가했던 이 학생은 총에 맞아 사망을 하게 되지요. 이거 뭐 정말 뭐라고 제가 말씀을 표현하기 정도로 먹먹합니다.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이렇게 할 수 있을지요? 자, 3.15 부정선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대대적인 부정선거죠.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그리고 야당 참가인들은 폭행을 당하고, 또 그 투표 참가자들도 막 쫓겨나고 막 이러한 부정선거에 의해서 결국은 이승만과 이기붕 두 사람은 당선이 됐죠. 당연히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처음 이 시위는 마산서 이제 그 마산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롭게 이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롭게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던 이런 시민들에게 마구 총을 쏘아서 사상자가 몇십 명이 생겼죠. 이런 마산 시위는 이승만 독재 시대에 억눌려 있던 국민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죠. 자, 그런 와중에 이때가 4월 11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마산 앞바다에서 낚시꾼이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뭔가가 이상해서 올려봤더니만 이때 마산 상고 1학년 학생이었죠. 김지열 학생이 미제 체류탄이 눈에 박힌 상태로 수면에 올라오게 되었죠. 자, 이런 이 참혹한 모습을 봤던 민중들의 분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까지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어린 학생의 이 처참한 모습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고 이승만 독재 정권의 이런 잔악한 잔악상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이승만 정권의 대응은 뭡니까? 이것은 북한의 공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색, 마수의 개입 등이다. 하면서 이렇게 반공 이데올로기로 얼머부리려고 했죠. 이런 등. 하지만 이러한 상투적인 수법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죠. 이제 분노한 민중들은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혁명의 불길은 마산뿐이 아니라 온 나라로 번져 나갔습니다. 자, 이제 이 민중혁명은 독재 정권의 심장부인 경부대로 가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분노한 시민들은 아주 악명이 높은 이때 당시에 자유당 본부, 또 대한방공청년단, 그리고 또 어영신문사로 있던 서울신문사를 갖다 불태우고 때려부시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시켜서 이제는 시민들에게 마구 이제
총을 쏘게 한편 계엄령까지 선포를 하게 되죠. 특히 이때 고려대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퇴각할 때 저희 정치 깡패들을 갖다가 동원시켜서 학생들을 갖다가 아주 폭행을 했던 저는 인치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학생들은 폭행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또 이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때가 바로 뭡니까? 4.19 피해 화요일이었죠. 피해 화요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약 183명에서 186명이 경찰의 총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6,200명 이상의 민중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내 제자들이 이러한 그 정치 깡패로부터 가혹하게 그 폭행을 당한 그러한 모습을 본 이 교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결국은 교수들도요. 4월 25일 날짜예요. 학생들의 피해 보답을 하라 하면서 시가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제 소위 그 친미 정권의 이승만을 도와줬던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황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이승만을 갖다가 지지해서는 친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미국도 결국은 이승만을 갖다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부정선거에 의해서 부통령에 당선됐던 이기붕, 또 이기붕의 아들이죠. 이강석, 즉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로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은 이 두 사람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들 이강석에 의해서 다 온 가족이 다 자살로 몰았던 이런 한 집안의 어떤 그 비참한 죽음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자, 결국 이승만은 미국의 버림도 받고 노구고 이제는 갈 데가 없죠. 결국은 사야 상명을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 그곳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자, 이것이 4.19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런 4.19 민중혁명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섰던 민중의 투쟁이었죠.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또 자유당, 민주당 정권이 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4월 혁명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5.16 군사 쿠데타로 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우리가 4월 민중혁명이 꼭 이렇게 우리가 의미는 우리 민중의 힘을 갖다가 함께 합쳐서 싸운다면은 독재자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던 그런 사례. 그리고 이런 사실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 결국은 이 4.19의 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4.19 정신을 갖다가 계승해서 더욱더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진정한 민주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로 더 나가야 되겠죠. 자, 4.19 혁명,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네, 4.19 혁명.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을 주었던 이런 4.19 혁명의 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계승해서 우리나라 민주 발전의 이력을 담당하는 그러한 국민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